이번 시간에는 특허 제도의 특징 및 기본 요건, 특허의 기능 및 특유 제도, 그리고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특허 제도와 특허의 기능 및 특유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식재산권 전략 두 번째 시간인 특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지재권 제도와 크게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발명을 보호 장려해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주로 공개 단계에서는 기술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등록 단계에서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공개 단계에서는 기술이 축적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등록 단계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고 또한 발명 의혹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고요. 특허법 제2조에 발명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렵죠, 말로만 보면은.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보게 되면은 먼저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업을 잘하는 것, 사람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겠고요. 또한 기술적 사상이란 것은 사상이란 부분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꼭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구현해 보면 좋겠다 싶을 때 사실 이제 그게 실제로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은 특허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란 것은 결국에는 창작은 말 그대로 이전에 없던 부분이 새로 나타났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고도한 것이라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허는 말 그대로 이제 고도한 것, 실용신안보다는 좀 더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주는 대신에 권리를 20년간 보장을 하고요. 실용신안은 약간은 특허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개량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 10년간 보장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잘 아시는 기계 장치나 제조 공정 등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의약품 신약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특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기사가 났는데 코로나 신약과 관련해서 그 제약사들이 최대 매출을 올렸다, 그런 기사가 있었을 만큼 특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특이한 모델도 보장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원클릭 특허란 것은 결제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압축해서 원클릭만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약간 작은 기능이지만 비즈니스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낯설긴 하실 텐데 신규 종자나 생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의 종자 아니면은 어떤 발효식품의 효모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도 종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허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에 사용되는 효모,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이용되는 것이죠. 거기도 특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우리가 한국 음식에 많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외국의 종자나 효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막걸리 효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빵 효모를 사용한다던가 일본의 비슷한 효모를 사용하는 식으로 좀 다른 효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련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그 삼성과 애플의 주요한 분쟁 대상이 되었던 특허가 되겠고요. 뒤에 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에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한을 둔다면은 특정 출원인에게 귀속을 시킨다면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별도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발명, 성적인 암시나 범죄용이 주로 대상이 되겠는데 공서 양속이란 것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선정적인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선정적인 부분을 보장해 주진 않고 또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도 범죄용으로 사용될 만한 것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 법칙에 반하는 발명들도 종종 출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한동력이나 타임머신이 되겠습니다. 무한동력은 일을 처음에 한 번만 시켜놓으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에 위반된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또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개념은 결국에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신규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진보성은 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기술이나 물품들을 묶어서 해당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보시는 바와 같은 신발이 되겠고요. 왼쪽은 뭐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슬리퍼가 되겠고요. 구멍이 뚫려 있는 슬리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욕실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름 같은 때 발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크록스 신발이 되겠습니다. 크록스 신발은 사실상 이제 앞에 신발 모양은 기존의 것과 차별성이 없지만 뒤에 이제 끈을 달아서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의 쟁점은 종래의 신발에 연한 재질의 끈을 연결하는 부분하고 크록스 신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정말 특허가 될 만한 것인가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당한 특허로 인정을 받았고요. 여기서의 주장사항은 단단한 재질의 끈을 추가를 함으로써 발목의 뒤를 지탱을 잘 할 수 있다. 연한 재질의 끈은 오히려 이제 좀 발목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불편한데 단단한 재질의 끈을 지탱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좀 어렵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쉽게 등록은 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다면은 선행 제품이나 기술에서 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특허의 기능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술의 공개에 의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또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로스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란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일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과 구글이 서로 이제 통신 특허를 서로 공유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쟁 시에 상대방에 대한 역공격의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또 하나 기술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흔히 특허에는 첨단 기술의 내용도 반영이 돼 있고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살펴보면 경쟁사의 전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 기술 수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할 때도 R&D 정보를 특허를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 특유의 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출원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가출원 제도는 발명의 설명만 기재하고 청구항의 기재는 보류하여 기재하지 않는 출원이고요. 1년 이내에 본출원을 하게 되면은 가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서 출원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또는 전시회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꼭 청구 범위를 좀 기재하지 않고,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 기술이 반영된 논문 또는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을 그냥 바로 출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청구 범위를 대리인들과 좀 잘 상의해서 잘 짜서 출원하게 되면은 먼저 가출원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 출원은 하나의 출원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로 출원을 했지만 특허 건수가 여러 개 필요하다 할 때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특허에 있어서 청구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청구항은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심사관의 의견이 나왔고 특정 청구항은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의견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먼저 추진을 해서 빨리 등록을 받고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후속적으로 다투면서 좀 더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3트랙 심사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3트랙 심사 제도는 빠른 심사, 그리고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심사는 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를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급해서 내가 이제 필요해서 빠른 심사를 원할 때는 빠른 심사를 채택을 할 수가 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늦은 심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게 한번 등록을 받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고칠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 권리 범위가 확정이 된 이후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발전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청구 범위를 늦게 확정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늦은 심사를 채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좀 많은 양을 출원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에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내 우선권 주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어떻게 크게 보면은 가출원 제도와 좀 유사점이 있고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에 하나의 출원에서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다시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선출원된 특허 출원된 일자를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출원처럼 청구 범위를 기재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출원한 특허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뭔가 좀 더 권리를 좀 확대해서 받고자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외 출원을 할 때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맞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국내에서도 보장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가 되겠고요.
이게 결국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고요. 이제 자기가 공개를 했을 때 1년 이내에만 출원을 한다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되는데, 이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유럽이나 중국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전략을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술 임치 제도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데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꼭 기술 내용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도 좀 일종의 해시태그가 포함된 내용을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수탁한 재단에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원 권리자가 누구란 것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임치 대상물은 상당히 넓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상 정보로서 시설이나 물품 생산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비롯해서 디지털 콘텐츠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정보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기업 운영에 관한 기밀 서류도 포함되는 한편 재무회계 또는 내부의 이제 원가나 각종 보고서에 대한 매뉴얼 등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